저희 또 이게 이 큰 타이틀 자체가 챗 GPT에 대한 거잖아요. 혹시 업무하실 때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챗 GPT가 처음에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주에 제가 사내에 바로 발표를 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챗 GPT를 보고 처음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막 작곡해봐, 막 이런 거부터 하고 있었어. 작사해줘봐, 시를 써줘봐, 소설을 써줘봐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성형 AI가 텍스트를 자동으로 뽑아줄 수 있으면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상품 리뷰 같은 거를 쓸 때 고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글쓰기 그 자체예요. 아, 맞네요. 리뷰를 쓸 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그거를 구구절절히 쓰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뭘 발표했었냐면 내부에서 어떤 특정 상품이 화장품이다. 네. 근데 이게 촉촉하고 건조한 사람에게 좋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을 하고 어떤 톤앤 매너로 써줘라고 했을 때 산출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제가 뭐 촉촉하다, 스킨케어, 그리고 톤앤 매너 귀엽게 이렇게 해달라고 챗GPT에 쓰니까 바로 이거는 제 피부가 건조한데요. 되게 촉촉하면서 이거를 막 귀여운 말투로 써줘요. 우와. 그리고 되게 항의하는 말투인데 딱딱하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써줘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커머스 리뷰 같은 데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 키워드만 딱딱딱 선택하고 자동으로 리뷰가 세팅되도록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고객센터 같은 데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객센터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이커머스에서 배송 문의거든요. 언제 와요? 이건데 사실 이게 되게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볼 수 있는 정보들이랑 상담사가 대답할 수 있는 정보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 자세한 상하차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정보가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주문 데이터라 해서 배송지 현재 정보 데이터랑 이 셀러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 답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판매자가 답변을 안 달잖아요. 저 쉬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것도 만약에 고객이 규격화된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답변이 주말에 자동으로 일단 1차로 달리고 추가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는 사람이 나중에 처리해주면 뭐 응답률을 빨리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일단 사내에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뭐 군데군데 생성형 AI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텍스트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지형 이제 AI들이 생성형 AI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도 커머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미지 사진이랑 모델 컷을 합쳐서 생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사진에 특정 사진 이미지를 제공해줘요. 의류 사진을. 그리고 이걸로 키 160의 여자가 입고 있는 거를 이미지로 생성해줘 라고 하면 버추얼 핏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와, 소름.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데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면은 이제 화면 설계서 같은 기획서 말고 이제 PRD라던가 해서 그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다큐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목적에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설득을 위한 조금 더 좀 체계적인 그런 문서를 쓰게 되는데, 주니어 분들이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목차를 잡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목차들이 있지만 그 목차들의 내용을 채우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어떤 만약에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커머스에서 주문이 일어날 때 에버레이지 오더 밸류라고 해가지고 AOV라고 부르는 평균 구매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높이는 게 만약에 목표다라고 했을 때 뭘 해야 이거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표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높일 수 있다, 저렇게 했더니 높일 수 있다 이러는데 신입사원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챗GPT에 쓰면은 이커머스에서 AOV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줘. 그러면 평균적으로 많이 뿌려져 있는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보여줘요. 그럼 그거를 무조건 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뭘 제시해준다라는 점에서 한번 읽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뭔가 저한테 맞춤형 가이드북 같은 게 생성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냥 지난 차수 때 개발자분들 모시고 챗GPT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고 계시냐 했을 때 기본적인 코드를 검색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획자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를 계속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기왕 나온 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시도를 해본 게 방금 말씀해주신 저도 약간 설득 장표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설득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득해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저도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장표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시간 단축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획기적인 거는 안 나오는데 네. 그냥 내가 시간을 적게 드릴 수 있게 일단 큰 가이드라인을 맞아요. 뽑아내는 거에선 되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활용할 때 얘기고요. 사실 저는 기획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긴 한 게요. 사실 자동 코딩 이런 생성형 AI로 코딩하는 것들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네네. 그리고 디자인도 잘 보시면 지금은 이미지들이 보통 아티스틱한 이미지들을 자꾸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걸 연습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프로덕트 디자인을 뽑아내는 것도 연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화 해가지고. 네, 학습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뭘 파는 이커머스에 뭐 주문서를 디자인해줘. 그러면 프로덕트 형태로 쫙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초안을 뺄 수도 있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이게 보통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 모듈 형태로 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뭐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다 알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프롬프트에다가 원하는 것과 방향성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최종적인 산출물이 나오는 과정은 훨씬 단축될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답변을 해주는 그런 베이스는 챗GPT가 갖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것인가? 네. 이거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업은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프로덕트 오너죠. 그쵸. 왜냐면 하는 일 역할 자체가 의문을 던지고 맞아요. 목표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이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정의에 가깝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정의를 할 때 보통 이 무엇을 해야 된다가 우리 고전적인 회사들에서는 몰랑 덮어놓고 무슨 기능 만들어줘 이렇게 오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이 헷갈리지만 네. 사실 진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프로덕트 오너, PRD 이런 문서들에서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회사 서비스를 봤을 때 고객한테 유효한 부분은 이거고 그러려면 어떠한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 목표 지표 같은 것들을 짚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AOV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개 리스트가 나오면 그 리스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는지 그때는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네. 것처럼 개발의 양, 네. 우리 비용의 양,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효율적인 기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나중에 진짜 생성형 AI가 잘 나오면 이 문제 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당백을 진짜 할 날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딱 봐도 본질은 이거니까 이걸 먼저 집중해야겠다라고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걸 알면. 참. 근데 작은 거부터 아직 챗 GPT나 아니면 생성형 AI나 오픈 AI 애들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쵸? 지금부터 그냥 서비스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약간 프로덕트 오너가 트렌드잖아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PRD 형태로 작성을 하고 어떤 지표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지표를 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는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것도 아까 점심 메뉴 고르는 것조차 기획이라고 했던 것처럼 꼭 이제 업무적으로 가면 되게 거창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일상 속에서 세세한 것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뭐가 문제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고 뭐가 본질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돼야 나중에도 좀 스스로한테 양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